지난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향해 정밀 폭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산 KGB 유도폭탄이 최초로 실전에 투입됐죠. 사거리 70km, 오차 범위 불과 4m.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진지는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에 협력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캄보디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태국이 우리 일에 왜 끼어드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10월 15일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 국정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팀이었죠. 태국 채널 A뉴스는 긴급 속보로 이들의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단호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한국 대응팀이라는 자막과 함께 말입니다. 태국 언론이 왜 한국 대응팀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을까요? 바로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TNN 뉴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과 함께 작전에 참여할 팀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다음날 김진아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억누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국가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지도자는 자국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 대통령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태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는 명백했죠. 태국 총리를 향해 다른 나라 문제에 관여하기보다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왜 캄보디아는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닙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사흘간 벌어진 무력 충돌에서 양측 합쳐 최소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구소련제 BM-21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 국경 도시를 폭격했고, 태국군은 F-16 전투기와 그리펜 전투기를 출격시켜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KGB 유도폭탄이 첫 실전에 투입됐죠. 미국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셔니스트는 태국 공군이 F-16에 한국산 KGB를 장착해 캄보디아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제7사단의 사단장까지 전사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KGB의 위력은 캄보디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제 리자드 유도폭탄의 사거리가 15km인데 반해 KGB는 최대 70km까지 날아갑니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중국산 대공미사일 사거리가 50km인데 KGB는 그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날아가는 중에도 목표를 바꿀 수 있고 산악 지형 뒤에 숨은 표적도 우회해서 타격할 수 있죠. 일본 군사 전문 채널에서는 100km 밖에서 공격해 오차가 몇 미터라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8월 초 캄보디아 크메르타임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신뢰할 만한 외국 정보기관 정보에 따르면 태국군이 한국산 KGB를 장착한 경공격기로 훈센 전 총리와 훈 마네트 총리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태국군은 AT-6TH 경공격기 8대와 KGB 200발을 확보했으며 훈센 부자의 거주지 좌표에 대한 내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죠. 태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마리 태국 외교부 장관은 근거 없고 혐오스러운 주장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공포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정밀도가 입증된 이상 언제든 참수 작전이 가능하다는 두려움이 캄보디아 지도부를 짓눌렀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에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으로 급증했죠. 2022년 연간 10건, 2023년 20건 수준이었던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22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의 여행 금지를 선포하고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원조 재검토까지 거론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소말리아 해적 사건 때처럼 군을 파견해서라도 한국인을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태국 언론은 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태국 네이션 29 뉴스는 캄보디아가 절한다. 한국 파병 및 원조 중단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태국 국민들도 환호했죠. 태국 네티즌은 드디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대해 왔어요. 한국은 정말 최고예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태국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수많은 태국인이 끌려갔지만 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이 움직이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7월 무력 충돌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태국이 캄보디아로 향하는 국경을 폐쇄하자 태국인 고객을 받지 못하게 된 캄보디아 카지노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수사하자 캄보디아 실권자 훈센 전 총리의 경고가 나왔죠. 이 사기단에는 훈센의 조카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캄보디아 사기 산업이 연간 17조 9천억 원을 창출하며 이것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결국 범죄 조직을 소탕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과 태국 총리의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고 태국은 캄보디아와 전쟁을 치른 상태입니다. 국제법상 한국이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태국군과 함께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욱이 태국은 이미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실전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산 KGGB로 캄보디아군 진지를 정밀 타격한 경험이 있죠. 태국이 보유한 KGGB는 20발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국이 추가로 KGGB를 공급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작전 협력을 한다면 캄보디아로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캄보디아의 공포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실제로 군사작전을 펼친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청해부대를 투입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 대표적이죠. 당시 해군 특수부대가 해적선에 급습해 선원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물론 소말리아는 공해상이었고 캄보디아는 영토 내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개입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미 한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합동작전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한 직후 캄보디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태국 아마린 TV는 한국의 공세가 결실을 맺었다. 캄보디아가 항복하고 민간인의 귀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김진아 차관을 직접 만나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만남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았던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대응팀이 도착하자마자 급히 총리실 문을 열고 직접 영접한 겁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훈마네트가 눈치가 빠르네, 바로 한국 앞에 갔어라며 캄보디아의 급변한 태도를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태국이 손잡는 것이었죠. 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어 캄보디아를 압박할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더욱이 태국은 한국 무기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난 7월 충돌에서 태국 공군은 처음에 이스라엘제 리자드 유도폭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15km로는 캄보디아의 대공미사일 위협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위기 상황에서 태국 공군은 사거리 70km의 KGGB를 사용했고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산 무기에 대한 태국의 신뢰는 급상승했습니다. FA-50을 도입한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KGGB를 패키지로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한국의 강경 대응은 단순히 외교적 압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국 아마린 TV는 한국의 대응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캄보디아를 굴복시켰습니다. 외교적 압박, 언론의 진실 추적, 국제 여론 형성, 그리고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다층적 접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 동남아 안보 전문가는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형 국민보호 전략의 모델이라며 군사력 투입 없이도 외교, 경제, 정보, 동맹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부러움과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사람들의 삶의 소중함을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캄보디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한국과 태국의 협력은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외교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